네, 오늘 사연은요. 평생 사고만 치고 살던 친형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벌어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정말 사람이 달라진 건가 싶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지금부터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저의 개인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저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20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고향은 경남 마산이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2살 많은 친형이 한 명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골칫거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 도박까지 손을 대면서 큰돈을 잃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죠. 어머니는 화가 나서 형을 붙잡고 잔소리를 하면 형은 그 나이에 반항이라도 하는 건지 며칠씩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희 형은 무슨 일을 해도 끈기 있게 하질 못하는 편이었는데 길면 3달, 짧으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고 매번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본다는 말을 늘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형은 딱히 직업도 없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 마시러 다니는 그런 한심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형한테는 큰 기대를 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내와 마산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제게 굉장히 들뜬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형이 말이야. 이번에 참한 색시감이 생겨서 올해 결혼 예정이거든.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 에? 진짜예요, 어머니? 아, 그거 진짜 잘 됐네요. 아이, 진작 말씀 좀 해주시지. 아, 그리고 한 달쯤 됐나? 네 형이 요즘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다른 것 같더라. 와, 형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이 달라지나 봐요. 이따 형 들어오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직접 술상까지 차려놓고 형을 기다렸고 형은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예전에 그 망나니 같던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 이제 왔어? 네가 어쩐 일이냐? 아, 나 요즘 휴가 기간이거든. 어머니 얼굴도 좀 볼 겸해서 내려왔어. 근데 형, 아까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요즘 택배 일 한다며? 일은 할만해? 뭐 힘들어도 해야지. 나도 이제 혼자도 아니고. 아, 맞아. 형, 진짜 축하해. 나한테 귀띔이라도 좀 해주지. 아, 나도 형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에이, 축하는 무슨. 여태 사고만 치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래. 아, 형 일단 씻고 와.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야, 술은 무슨.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형과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고 마치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변해 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기분 좋게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가에 들린 지 약 3달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께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형의 결혼식 이야기였고 2주 뒤에 상견례 일정이 잡혀 같이 식사를 하자는 그런 기쁜 내용이었죠. 그리고 2주 후 아내와 함께 마산으로 내려갔고 그 자리에서 형수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순하고 차분하게만 보였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싸한 느낌까지 자꾸만 들었었죠.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이어 형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릴 적 가족들과 여행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사고였는데 그 자리에서 형수님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형수님은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면서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예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과거사를 듣고 있다 보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고 제가 그때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죠. 근데 형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어? 그러자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머니가 건너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한날은 마트에서 그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가 말하길 마산에 정말 유명한 중매쟁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중매쟁이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뽀삐 아줌마라고 불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뽀삐라는 이름은 강아지 이름이라고 했고 아무튼 그 뽀삐 아줌마를 통하면 조건 없이 40 넘은 노총각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놀란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에게 뽀삐 아줌마의 연락처를 받아내고 집으로 가자마자 곧장 연락을 취했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뽀삐 아줌마 덕분에 형과 형수님이 만나게 된 거였고 어머니는 형수님을 딸처럼 생각하셨는데 형수님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결혼 후 어머니 댁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된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한 집에 형수님까지 있으니 저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상견례가 끝이 나고 다음날 저와 아내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약 한 달쯤 지나 형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예식장을 잡은 건 아니었고 형과 형수님 두 분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반지만 주고받는 식으로 조용하게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기로 했고 형수님이 결혼 전부터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필리핀 팔라완 쪽 리조트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출국하기 하루 전 동생으로서 형 용돈도 좀 챙겨줄 겸 혼자 마산으로 내려갔고 모처럼 형과 단둘이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죠. 야, 내가 여태 형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형이 진짜 미안했다. 에이, 됐어. 난 그것보다 형이 앞으로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호프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형제다운 이야기를 나눴고 형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어머니께 꼭 효도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형에게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직접 형 부부를 공항까지 태워다 줬고 형과 형수님은 끝까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형이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났을 때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그 내용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형수님과 같이 한국에 돌아와야 될 형이 갑자기 약속을 변경하고 혼자 해외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형수님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형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좀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은 혼자 한국에 돌아와 지금 어머니와 둘이서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형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고 형수님도 답답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쯤 어머니가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형수님이 사라졌다는 이상한 말을 하셨고 저는 다음날 회사 휴가를 내고 어머니께 내려갔었습니다. 마산으로 내려가서 집을 살펴보니 형수님의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께 들은 대로
형수님은 집을 나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죠. 형수님은 그렇다 치고 필리핀으로 넘어간 저희 형은 2주가 다 되도록 돌아오질 않았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은 공항 기록이며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을 해봤지만 저희 형이 필리핀 팔라완 공항에 입국한 기록까지만 확인이 되고 그 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전혀 잡히질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또 현지 숙소 측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형이 하루 정도 머문 건 맞는 것 같은데 워낙 관광객이 많은 곳이다 보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들었고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어머니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과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법적 부부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남남인 관계라 형수님을 찾아낼 방법도 딱히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뽀삐 아줌마를 소개해준 마트 직원분을 만나보기로 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일주일 전에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직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게 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형이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서 더 살겠다고 한 것 자체가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에 끌려간 건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알 길이 없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철없게 살았던 저희 형이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저는 지금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형을 기다리고 있고 이 사연이 널리 퍼져서 저희 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형이 이제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더 허무하고 씁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정확한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부분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던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사연은 아래 나와 있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